네, 시간이 돼서 오늘 MLB 그룹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연구실에 석사과정 진행 중이신 이성재님께서 이미지 카피 디텍션 폴 디퓨전 모델 뉴립스 2024에 발표된 논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디퓨전 모델에서 발생하는 컨텐츠 복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최근 머신 언러닝, AI 세이프티, 그리고 인공지능과 관련된 다양한 윤리적 이슈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논문이 이러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어 선정하게 됐습니다. 네, 최근 디퓨전 모델은 이 놀라운 이미지 생성 능력으로 인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디퓨전 모델 하면은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이 작품은 Fear the Opera Spatial이라는 작품으로 제이슨 앨런이라는 사람이 이제 미드저니를 사용해 만든 디지털 작품입니다. 이 앨런이 최종 결과물을 얻을 때까지 총 624번에 걸친 텍스트 프롬프팅 작업을 통해서 이 작품을 완성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이 작품이 콜로라도 스테이트 페어 파인 아트 컴피티션에서 이제 1등을 수상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까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 그, 미국 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이 작품이 이제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 앨런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는 최종 결론을 내렸고, 그 이유가 이 앨런이 AI를 이용한 예술 작품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런 디퓨전 모델의 강력한 이미지 생성 능력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딥러닝 모델이 이제 효과적으로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학습 데이터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데이터는 보통 인터넷에서 수집이 되는데 이 원 저작자가 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숙제를 베낄 때 원본과 똑같아 보이지 않게 했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인공지능 모델을 훈련할 때에도 발생 가능한 여러 윤리적인 문제들, 뭐 privacy issue, 데이터 오너십 또는 저작권 침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해야 합니다. 앨런의 경우에도 미드저니를 이용해서 예술 작품을 만들어서 최종적으로는 그의 작품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했는데 그 이면에는 이 미드저니가 학습 과정에서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이제 무단으로 도용해서 학습 데이터로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여러 AI 주요 기업들은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이제 뉴욕 타임즈가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했다는 기사이고, 이 챗 GPT 그리고 코파일럿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뉴욕 타임즈의 기사를 무단으로 학습 데이터로 사용했다는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미지를 생성하는 스테이빌리티 AI 또는 미드저니 서비스에 대해서도 많은 아티스트들이 법적 공방을 이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발표할 논문은 이 디퓨전 모델이 원본 훈련 데이터셋에 있는 상당 부분을 복제하는 능력. 이것을 이제 데이터 레플리케이션 피노미넌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첫 번째 로우는 6개의 디퓨전 모델에서 생성한 이미지를 나타내고 그 아래에 있는 것은 학습 데이터에 있는 이미지 중에서 가장 유사도가 높은 매칭된 이미지를 나타냅니다. 이 학습 데이터에 있는 이미지의 경우 뭐
다양한 화가들의 작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또는 저작권이 있는 게티 이미지 같은 데서 무단으로 조용된 상태에서 학습 데이터가 구성이 되어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원본 훈련 데이터에 있는 부분을 똑같이 복제를 하게 되면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우선 키 컨트리뷰션을 먼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논문은 이미지 커핑 디텍션이란 태스크를 어, 해결하려고 하고 특히 디퓨전 모델에서 발생하는 이런 데이터 레플리케이션에 특화된 태스크를 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최초로 이런 디퓨전 모델에서 발생하는 레플리케이션을 위한 데이터셋을 만들고 평가를 위한 베이스라인 메소드를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이 제안한 방법의 효과적인 것을 보여주고 또 특히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6개의 디퓨전 모델 내에 약 10에서 20% 정도의 이미지가 원본 학습 데이터셋에 있는 컨텐츠를 복제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네. 구체적인 방법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와 관련된 연구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존재하는 이미지 카피 디텍션 방법들은 디퓨전 모델에 의해 생성된 복제본을 마주쳤을 때 이제 근본적으로 실패한다고 논문에서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존 방법들은 어떤 호라이즌털 플립 또는 랜덤 크롭과 같은 핸드크래프티드 이미지 트랜스포메이션 기법을 통해서 트레이닝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결과 섹션에서 이러한 기법들의 열악한 성능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소개한 기존 이미지 카피 디텍션 중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셀프 슈퍼바이스드 카피 디텍션 SSCD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SSCD는 2022년 CVPR에 발표된 메타에서 발표한 논문입니다. 일단 이 논문은 이 이미지 리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는 태스크를 수행하게 되는데 다양한 형태의 이미지 또는 비디오 프레임에 걸쳐서 특정 오브젝트를 찾고 그 오브젝트를 트래킹하는 컴퓨터 비전 문제를 말합니다. 한 예시로 이제 우리가 이미지 공유 플랫폼에서 사람들이 이미지를 올릴 때 데이터베이스 상에 동일한 복사본의 이미지가 여러 장 기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를 일일이 찾고 지우는 것은 이제 굉장히 귀찮은 일이기 때문에 이를 이제 자동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대규모의 카피 디텍션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이미지 리아이덴티피케이션 태스크가 이 카피 디텍션 시스템과 매우 유사하다고 소개합니다. 엄청나게 큰 규모의 스케일에서는 이런 이미지를 표현하고 이 카피를 디텍션하기 위한 좀 현실성 있는 방안은 이미지를 짧은 형태의 디스크립터 벡터로 표현한 다음 nearest neighbor search와 같은 어떤 단순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SSCD 방법 역시 이러한 음, 백그라운드와 그리고 심클리어 프레임워크 위에서 빌드온이 됐습니다. 심클리어 프레임워크는 왼쪽 그림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제 데이터 하나의 샘플에 대해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통해서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샘플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샘플들에 대해서 컨트래스티브 러닝을 통해 를 적용시킨 논문입니다. 또 이 오른쪽 그림은 SSCD 모델 아키텍처를 소개하고 있는데 학습 과정에서도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다양한 형태의 어그멘테이션을 적용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최종적인 로스텀에서는
이 컨트래스티브 로스에서 많이 사용하는 인포NC 로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어떤 학습의 설계 또는 모델의 구조를 봤을 때 앞서 소개했던 것처럼 다양한 어떤 이미지 트랜스포메이션의 기반으로 이미지 카피 디텍션을 하도록 학습이 됐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런 디퓨전 모델에서 만들어진 복제본에 대해서는 성능이 낮게 나오게 됩니다. 네, 다음 소개할 논문은 2023년 CVPR에 발표된 디퓨전 아트인가 또는 디지털 위조인가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이 논문 역시 디퓨전 모델에서 발생하는 컨텐트 복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이미지 리트리벌 관점에서 해결하려고 한 논문입니다. 뭐 여러 가지 파인딩 중에서 가장 주요하게 이 논문에서 이 논문의 주요 파인딩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 그림은 어, 데이터셋을 300, 3000, 그리고 전체 데이터셋의 크기인 3만으로 트레이닝을 했을 때 이 모델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컬럼은 그 해당 모델들이 생성한 generated 이미지, 그리고 두 번째부터 네 번째 컬럼은 다양한 이미지 리트리벌 테크닉을 사용해 찾은 학습 데이터셋에서 매칭된 탑2 매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초록색 박스는 완전히 똑같이 복제된 것을 의미하고 파란색은 매우 유사하게 복제된 것을 나타냅니다. 이 결과를 봤을 때 어떤 300이나 3000과 같은 비교적 작고 또는 중간 크기의 데이터셋으로 트레이닝을 했을 때는 이런 디퓨전 모델에서 레플리케이션이 꽤 빈번하게 나타나지만 전체 데이터셋으로 트레이닝을 진행했을 때 또는 매우 큰 다양한 크기의 데이터셋으로 트레이닝을 했을 때에는 이런 레플리케이션이 거의 감지되지 않는다고 논문에서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논문의 파인딩을 통해서 스테이블 디퓨전에 나타나는 이런 레플리케이션에 대해서도 연구를 진행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논문의 어떤 한계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선 논문에서는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나타나는 레플리케이션 레이시오가 약 1.7% 정도로 매우 낮다. 그리고 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이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만들어진 이미지들과 매칭된 학습 데이터셋의 이미지 샘플들을 비교해 봤을 때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보면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은 2 빌리언 규모의 매우 큰 라이언 데이터셋으로 트레이닝이 됐지만 이 이미지 리트리빙 또는 이미지를 이 매칭하는 데에는 2 빌리언이 너무 큰 규모이기 때문에 그런 컴퓨테이셔널 컨스트레인을 고려해서 전체 데이터셋의 서브셋에 해당하는 12 밀리언에 해당하는 서브셋에 대해서 이 이미지 리트리빙을 진행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좀 결과적으로 나쁘게 나온 것 같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소개해드릴 이 논문에서는 이 스테이블 디퓨전에서도 약 10% 정도의 레플리케이션 레이시오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은 이 논문의 방법론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러한 디퓨전 모델에서 발생하는 레플리케이션을 찾는 어떤 적합한 데이터셋 또는 벤치마크가 없었기 때문에 이 데이터셋을 구성하는 단계부터 논문의 저자들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두 개의 오픈 데이터셋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왼쪽에 있는 디퓨전 DB 데이터셋은 이미지와 그리고 이 이미지를 생성할 때 사용한 프롬프트 그리고 구체적인 하이퍼 파라미터로 구성된 페어를 페어로 구성된 데이터셋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셋은 라이언 에스테틱 V2라는 데이터셋으로 1200
만장 규모의 리얼 이미지와 그리고 그 이미지에 대응하는 텍스트 캡션으로 구성된 데이터입니다. 이 두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센텐스 트랜스포머와 코사인 시뮬레이터를 이용해 탑 4만 개의 가장 비슷한 프롬프트와 타이틀을 이제 선택하게 됩니다. 이 선택된 4만 개의 프롬프트와 텍스트 캡션을 이용해서 프롬프트에 대해서는 이미지를 생성하게 되고 캡처된 캡션에 대해서는 이 오른쪽의 데이터셋에서 리얼 이미지를 이제 가져오게 돼서 두 개의 이미지로 구성된 캔디데이트 페어를 구성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어, 이렇게 생성된 캔디데이트 페어에 대해서 매뉴얼 레이블링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논문에서는 이 레플리케이션을 총 6단계로 구성하게 돼서 0에서 5로 표현하게 됩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제너레이티드 이미지가 리얼 이미지와 유사함을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총 이 10명의 프로페셔널 레이블러가 이 레이블링 과정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벨 3에 해당하는 비율이 뭐 25%로 가장 높고 레벨 5가 6%로 가장 적고 나머지는 약 15% 정도의 비율로 데이터셋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입니다. 먼저 이 이미지 카피 디텍션 태스크에서 많이 사용되는 페어슨 코렐레이션 코에피션트 PCC를 먼저 사용하게 됩니다. 이 PCC는 두 개의 시퀀스의 리니어 릴레이션십을 측정하는 지표로 1 또는 마이너스 1에 가까운 숫자일수록 strong positive 또는 negative 릴레이션십을 나타내게 되고 0에 가까울수록 관계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PCC의 한계점 중 하나가 이 글로벌 시프트에 민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라운드 트루스와 똑같지 않지만 그냥 그 같은 비율로 시프트가 됐다면 수치적으로는 두 개가 같지 않지만 이 리니어 릴레이션십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해당하는 relative deviation RD를 보조 지표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 RD는 단순히 두 개의 값이 얼마나 유사한지를 나타내는 어, 지표라고 생각하면 되고 0에서 1 사이 스케일로 나타내기 위해서 normalize 된 에러 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 앞서서 매뉴얼 레이블을 통해 얻은 인테저 레벨을 probability density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이 부분이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어떤 가장 노벨티가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이 인접한 레플리케이션 레벨의 확률이 어, 다 그렇지 않은 부분에 비해서 같이 높고 그래서 컨티뉴어스하고 스무스해야 된다는 사실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어, 레플리케이션 레벨이 4라고 한다면 그 옆에 있는 5 또는 3이 똑같이 높아야 되고 그렇지 않은 0 또는 레벨 1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프로버빌리티가 낮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논문에서는 총 세 가지 형태의 probability density 펑션을 사용을 했고 이 슬라이드에 표현되어 있는 세 개의 probability 펑션은 이 PDF가 가져야 되는 세 가지 성질을 모두 만족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는 앞에서 소개한 이 0에서 5 레벨에 해당하는 디스크리트한 레벨을 어떤 컨티뉴어스한 버전의 그래프로 변환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가우시안 펑션을 이용해 변환한 연속된 버전의
레플리케이션 그래프를 나타내고, 다음은 이제 리니어 펑션, 그리고 익스포넨셜 펑션입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구체적인 모델 아키텍처와 학습 과정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비전 트랜스포머를 통해서 이미지를 어떤 벡터 세트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C0는 클래스 토큰을 나타내고 이 X, R0는 리얼 이미지에서 얻은 패치 토큰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개를 이제 컨켓해서 비전 트랜스포머에 전달을 하게 되면 이 리얼 이미지에 대한 representative 벡터를 표현하는 CR과 그리고 패치 토큰에 해당하는 XR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되고 이것을 이제 리얼 이미지에 대해서도 얻고 제너레이티드 이미지에 대해서도 얻게 됩니다. 이제 학습 과정은 이 두 개의 probability distribution의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학습이 되게 됩니다. 우선 앞에서 얻은 리얼 이미지와 제너레이티드 이미지에 대한 representative 벡터에 대해서 코사인 시뮬레리티를 계산해 또 다른 PDF 펑션인 hx를 얻게 됩니다. 이 hx는 두 개의 이미지 간의 유사한 정도를 나타내는 replication PDF입니다. 우리는 이제 학습 과정, 데이터셋을 구성했기 때문에 그라운드 트루스에 해당하는 이 두 개의 페어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나타내는 그라운드 트루스 레벨이 있기 때문에 이 그라운드 트루스에서 얻은 PDF와 이 두 개를 통해 닥 프로덕트를 통해 얻은 프리딕티드 PDF 두 개를 서로 유사하게 만드는 두 개의 확률 분포의 차이를 줄이는 K 다이버전스 로스를 통해서 학습을 진행하면 이 모델이 학습이 되게 됩니다. 이제 인퍼런스 단계에서는 단순히 음, 이렇게 얻은 HX에 대해서 아그맥스 연산자를 취하게 되면 그게 최종적인 레플리케이션 레벨 J를 얻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일단 방법론에 대한 소개였는데 이제 질문 있으신 분은 이렇게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문이 하나 있는데, 기존 웍 같은 경우에는 어그멘테이션 하는 방법이 너무 트리비얼해서 새로 이제 제너레이션 된 이미지들을 제대로 디텍션을 하기가 어렵다. 그런 어떤 모티베이션을 갖고 있는 웍인 것 같은데, 방법론적으로 뭐 조금 더 다양한 어그멘테이션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아까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방법론적으로 기존 문제들이 과연 제대로 해결이 될 만한 근거가 어떤 게 있는지 사실 확 와닿거나 이해가 되진 않거든요, 저는.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생각했을 때는 기존 워크 같은 경우는 어떤 하나의 이미지 그리고 그 이미지를 다양하게 어그멘테이션 했을 때 그 두 개의 이미지가 서로 동일하다는 것을 학습시키는 방향으로 이 이미지 카피 디텍션을 수행을 했다면 이 논문에서는 실제로 디퓨전 모델을 통해 생성된 아웃풋과 리얼 이미지를 이용해서 어, 왜- 이 얼마나 유사한지 나타내는 레이블을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어그멘테이션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레이블을 주지 않고
실제로 사람이 어느 정도 이 레플리케이션 정도를 수치적으로 적용을 해서 트레이닝했다는 데서 차이가 있고 그 부분이 좀 디퓨전에서 생성된 결과들에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차피 이제 학습을 할 때 똑같이 그냥 컨트라스트 로스 써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엔 코사인 시뮬레이터 계산해서 한다는 게. 근데 그러면은 같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학습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 의해서 기존에는 디텍션이 잘 안 됐던 게 왜 얘는 잘 돼야 되는지가 아직 잘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여보세요? 지금 혹시 그러면 이거 통신 문제가 있는 건가요? 데이터셋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뭐 아까 설명하셨는데 제가 놓쳤을 수도 있는데 데이터셋이 네. 네, 발표자분 답변하실 때 마이크가 좀 꺼져 있었어서 다시 켰습니다. 아, 네. 그 답변하신 거가 제가 전혀 안 들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녹화된 부분에서도 아마 못 보실 것 같습니다. 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네. 아, 그래서 그 데이터셋 구성이 그러면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우선 데이터셋은 이 디퓨전 DB라는 프롬프트와 그 프롬프트를 넣었을 때 디퓨전 모델에서 나오는 생성된 아웃풋으로 구성된 데이터셋이 있고 오른쪽은 리얼 이미지와 리얼 이미지에 대응하는 텍스트 캡션으로 구성된 두 개의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데이터셋에서 왼쪽에 텍스트 프롬프트와 오른쪽에 이미지 캡션들을 나열한 다음에 가장 유사한 4만 개의 페어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 4만 개에 대한 대응하는 리얼 이미지 그리고 제너레이티드 이미지 페어를 쌍으로 였고 얘네들이 이제 얼마나 유사한지를 실제 어떤 프로페셔널 레이블러들이 0에서 5 사이로 이제 스코어링을 하는 단계로 데이터셋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게 예시 그린 네, 건가요? 맞습니다. 음. 아, 근데 저는 사실 조금 아직도 트리키하다고 느끼는 게 이게 어쨌든
어떤 카피라이트랑 이런 거에 대한 이슈를 타겟팅하고 있는 논문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봤을 때 대충 유사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창작물로서 커피를 한 거냐가 더 포커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기 뭐 물에 있는 강아지, 그다음 저기도 물에 있는 강아지, 뭐 이런 게 비슷하다고 해서 저게 그냥 베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미키마우스 사진이 있는데 미키마우스를 그렸다. 뭐 그런 거는 어떤 저작권적인 게 동일한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살짝 이 논문에서 주장하고자 한 모티베이션이랑 좀 벗어난 어떤 데이터셋이 아닌가 싶긴 한데, 어떤 말씀인지는 이해했습니다. 네, 그 정리해서 조금 덧붙여 말씀드리면, 일단 말씀해주신 이 물속의 강아지 같은 경우는 레벨 1에 해당해서 거의 이제 레플리케이션이 낮은 이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 대로 이 실제로 어디까지를 이제 레플리케이션을 볼 것인가 라는 이 기준 자체가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분야의 논문들에서는 어, 오브젝트 레벨로 그냥 그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있는 이 오브젝트가 거의 똑같이 제너레이티드 이미지에 나타난다. 그런 경우를 이제 레플리케이션이 됐다라고 평가하거나 또는 어떤 모델을 통해서 나온 피처단에서 이제 스코어를 통해서 두 개가 어느 정도 유사한지 그런 수치적으로만 평가를 하고 실제로 이게 어떤 법적인 어떤 카피라이트와 얼마나 유사한가는 또 고민해 볼 주제인 것 같습니다. 또 이 데이터셋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이 10명의 레이블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바이어스 같은 것도 또 반영이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하나의 리미테이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오브젝트 레벨로 이제 판단한다고 했을 때, 에펠탑을 생성하라고 했을 때, 에펠탑을 생성하면은, 그 에펠탑은 제가 생각하기에 했을 때,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물체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뭐, 그런 기준에서는 그게 뭐, 레플리케이션이라고 판단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우선 딥한 리미테이션에서도 소개하겠지만 어떤 전 세계적으로 딱 하나밖에 없는 어떤 독창적인 물체에 대해서는 이 방법대로 학습을 해서 트레인을 뽑았을 때 일단 복제됐다라고 나오게 되고 그것을 이 논문에서도 리미테이션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0에서 5까지 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좀 명시된 게 있나요? 그 가이드라던가 레이블링 할 때. 따로 어떤 구체적인 가이드는 따로 논문에 소개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어, 우선은 이 10명의 레이블러가 각각 이미지를 이제 4,000장씩 부여를 받고 레이블링을 진행을 한 다음에 각자 좀 애매하다, 모호하다라고 한 부분들은 따로 이렇게 빼놓고 10명이 또 각각 피어 리뷰를 진행을 해서 이거에 대한 최종적인 레이블링을 진행했다는 수준으로만 논문에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네, 혹시 온라인에 계신 분들 중에 질문 없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이제 다음으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리절트 부분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비주얼라이제이션 부분인데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 학습된 벡터들 간의 코사인 시뮬레이티 나타내는 히트맵입니다. 이 히트맵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볼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이 각각의 레벨에 대응하는 코사인 시뮬레이티가 확 많이 차이가 난다는 점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인접한 레벨에 대응하는 코사인 시뮬레이티가 그렇지 않은 부분에 비해서 비교적 높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실제 전체 트레이닝 과정에서 디스트리뷰션의 변화를 나타내는 영상인데요. 처음에는 뭐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또는 뭐 랜덤 디스트리뷰션에서 진행을 했다면 학습을 통해 최종 단계에서는 이 레벨 5에 받는 이런 형태의 컨티뉴어스하고 스무스한 어, 프로버빌리티가 생성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 다음은 다양한 모델에 대해서 이 데이터셋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퍼포먼스를 측정한 결과입니다. 비전 랭귀지 모델부터 이제 현재 존재하는 이미지 카피 디텍션 모델들까지, 그리고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대한 이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에 대한 결과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왼쪽 표에서만 보면 GPT-4V가 PCC 부분에서 가장 결과가 좋게 나왔고, RD 매트릭에서는 이제 다이노 V2가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현재 존재하는 이 ICD 모델들은 다른 현재 존재하는 여러 소타 모델들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에 대한 결과는 오른쪽 표에 있는데, 이제 PCC와 RD 매트릭 부분에서 높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간단하게 이제 GPT-4V 터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를 스코어를 냈는지에 대한 설명인데, 단순히 이 프롬프트를 통해서 이제 두 개의 이미지 페어를 주고 두 개의 시뮬레이티를 0에서 1 사이로 이 결과를 반환하라고 프롬프트를 진행해 줬고, 이렇게 얻은 스코어를 통해서 결과를 뽑았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에블레이션 스터디에 대한 결과인데요. 어, 우선 첫 번째로 이 첫 번째 로우 부분은 오브젝티브 펑션을 다양하게 변경을 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논문에서는 이 KL 다이버전스 로스를 사용을 했는데, 이 외에도 그냥 단순히 PCC 자체를 다이렉트하게 옵티마이즈하는 방법과 RD를 줄이는 방법, 그리고 이 리그레션 같은 경우는 RD를 리듀스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세 개의 에벌레이션 스터디 진행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선 K의 다이버전스를 직접적으로 옵티마이즈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두 번째 로우 부분에서는 이런 non-PDF 펑션 메소드와의 비교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레이블 스무딩이나 또는 원화 레이블 같은 것을 기존적으로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실험 결과가 두 번째 로우에 소개가 되어 있고, 또 마지막 부분은 이 논문에서 소개한 가우시안, 리니어, 그리고 익스포넨셜 펑션에 대한 결과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각각의 펑션에 대응하는 앰플리튜드를 다양하게 변경하면서 실험을 진행을 했고, 모두 다 다른 기존 기법들에 비해서 높은 성능을 냈음을 보여주는 실험 결과입니다. 네. 그리고 앞선 키 컨트리뷰션에 소개했던 것처럼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6개의 디퓨전 모델에 대한 레플리케이션 레이시오에 대한 분석입니다.
우선 미드 저니가 20% 정도가 가장 높은 레플리케이션 레이쇼를 나타냈고, 스테이블 디퓨전 엑셀 모델이 10.91%로 제일 낮은 레플리케이션 레이쇼를 나타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리미테이션과 디스커션 부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당 슬라이드에 있는 그림은 제안한 방법의 페일리어 케이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어떤 커먼 오브젝트, 예를 들어서 풀이나 그냥 헬멧 또는 뭐 건물들이 이렇게 메인하게 있는 경우에는 이것이 똑같이 제너레이티드 이미지에 있는 경우에도 어, 복제가 되었다라고 평가를 한다는 페일리어 케이스가 있고, 또 앞선 질문자님께서 해주셨던 것처럼 어떤 에펠탑과 같은 어떤 상징적인 건축물이나 또는 어, 실제로 복제가 되지 않았지만 어떤 하이 레벨적으로 시멘틱한 시뮬러리티가 있는 경우에도 복제가 되었다라고 평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논문에 대한 질문할 만한 디스커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가 논문을 읽으면서 들었던 질문은 과연 이 4만 장의 페어 데이터셋이 충분한가입니다. 릴레이티드 워크에서 소개했듯이 어떤 데이터셋의 규모에 따라서 이 레플리케이션 레이시오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기존 워크가 있는데, 뭐 그거와 관련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과연 이 4만 장이 충분한지 또는 다른 더 큰 규모의 데이터셋으로 평가를 했을 때에도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어떤 결과들이 유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고, 또 레이블러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바이어스 등이 있을 텐데 이것들을 어떻게 레이블링 과정에서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어, 연구도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앞서 제안한 이 방법이 다른 생성 모델들, 겐이나 VA에서도 바로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이런 실험적인 결과가 실제 법적으로 표절의 정의와 얼마나 코릴레이션이 있는지에 대한 디스커션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어, 이 논문에서 주요하게 찾은 파인딩은 디퓨전 모델에서 발생하는 레플리케이션의 어떤 레이시오를 어떤 측정하는 수치적으로 표현하는 데에 그쳤다면 어떻게 이러한 레플리케이션 이슈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을지 어떤 트레이닝 과정, 디퓨전 모델의 트레이닝 과정에서 어떤 기법들을 더 적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계속 연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오늘 소개한 이 논문은 디퓨전 모델에서 발생하는 레플리케이션 현상을 발견하는 어떤 새로운 어프로치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어, 이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 들기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뭐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채팅에 남겨주시거나 손 들기 기능 써주시면은 제가 질문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 뭐 별건 아니고, 그 테이블, 그 결과를 나타낸 테이블 중에서 테이블 2였나? 그래서, 네. 엔라이징 PCC하고 뭐 리그레션을 막 비교하는 게 있었는데, 잠시만. 그 페이지가, 예. 혹시 대략적으로 저 엔라이징 PCC하고 리듀싱 RD하고 리그레션이 어떤 기법인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우선 Inrising PCC는 로스텀을 이제 PCC를 높이는 방향으로 다이렉트하게 옵티마이즈 하는 방법이고, Reducing RD는 그 로스텀에서 그냥 RD를 다이렉트하게 줄이는 방향으로 한
방법입니다. 이 리그레션은 이제 RD를 줄이는 과정에서 그냥 리그레션 방식으로 똑같이 RD를 다이렉트하게 옵티마이즈 하도록 로스텀을 진행을 한 건데 이걸 그냥 리그레션 방식으로 한 로스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리그레션의 경우 RD를 가지고 했는데도 PCC가 꽤 괜찮게, 꽤 높게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어, 네, 그 부분은 네, 뭐, 논문에서는 이제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지는 않았는데 저도 그 부분 결과를 보고 또 질문을 들어보니까 다이렉트하게 이 RD를 줄이도록 트레이닝을 했는데 PCC가 높게 나온 부분이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네, 약간, 구체적인 답은 아, 네, 잘 모르겠습니다. 약간 그 기법들을 보니까 좀 둘의 PCC하고 RD를 줄이는 데 있어. RD 그러니까 다른 매트리긴 한데 좀 관련이 있는 걸까 좀 궁금해서 좀 어떤 거는 둘이 같이 올라가기도 하고 한쪽을 가지고 트레이닝했는데 다른 쪽이 좀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좀 궁금해서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PCC랑 RD가 서로 어떤 상반된 것을 측정하는 매트릭은 아니고 둘 다 어떤 두 개의 시퀀스의 차이를 이제 또는 뭐 유사도를 이제 측정하는 매트릭이라고 볼 수 있는데 PCC는 단순히 두 개 간의 코릴레이션을 측정하는 거고 RD는 두 개의 차를 에러를 줄이는 측정하는 매트릭이어서 뭐 한쪽을 옵티마이즈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다른 매트릭도 뭐 상승되거나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슬라이드 15번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여보세요? 제가 아는 얘기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네, 슬라이드 15번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네, 여기서 아까 이 부분 슬라이드 내용을 제가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이 부분 다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네이버링 리플리케이션 레벨이 이 부분은 컨티뉴어스하고 스무드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해야 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질문을 잘 못 듣는데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첫 번째 문장을 제가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무엇을 뜻하는지 제가 몰라가지고요. 첫 번째 문장이란 게 the intuition is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네네.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다는 부분은 사실은 이제 다른 부분이 아니고 여기서 그러니까 문장에 should be라고 돼 있는데 should be가 뜻하는 게 제가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그냥 일반적인 이미지에는 그렇다는 건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좀 네, 저 소화하기 힘들어서 네, 질문드렸습니다. 여기 있는 should be는 인접한 레플리케이션 레벨이 대한 프로버빌리티가 유사하게 높거나 또는 낮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그게 유사하게 높구나, 낮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미지에는 그런 게 관측이 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은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내가 만든 어떤 프레임워크에서는 그런 식으로 관측이 되게 내가 만들겠다는 뜻인가요? 네, 예시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플리케이션 레벨이 2가 가장 높은
샘플이라고 진행을 했을 때 2가 예를 들어서 40%인데 레벨 5가 두 번째로 높은 30%로 나오면은 어, 그런 케이스를 1번 케이스라고 하고 두 번째 케이스는 레플리케이션 레벨 2가 가장 높고 그 옆에 인접한 레플리케이션 레벨이 1인 3이 비슷하게 높은 두 개의 케이스가 있을 때 전자보다는 후자가 조금 더 일리가 있다는 의미. 그게 그러니까 제 질문에 대한 답하고는 관련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아직 명확한 답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 질문은 이제 컨티뉴어스하고 스무드하다는 거 스무드하는 것 자체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게 어디에 적용되는 건지 제가 몰라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문장에 슈드비라고 돼 있는 게, 네, 이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미지를 보면은 내 기법을 적용하면은 그렇게 나온다는 어떤 이제 뭐 관측에 대한 어떤 믿음인가요? 아니면은 내가 만든 알고리즘은 그런 식의 값을 내어야 한다라고 내가 알고리즘을 이렇게 만들겠다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네, 이게 그렇게 되어야 한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이 논문의 저자들이 이 알고리즘을 설계할 때 적용한 어썸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미지들에 대한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네, 맞습니다. 아, 네네네. 그러니까 그게, 네, 무슨 말인지 이제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사실 어섬션이라고 말씀하시면 아마 훨씬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게,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추가로 또 질문 있으실까요? 저도 질문이 있는데, 리미테이션 부분에서 혹시 발표자분께서 생각하시는 리미테이션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선 학습한 데이터셋의 규모가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이 4만 장의 페어가 전체의 우리가 실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이미지들의 트루 디스트리뷰션을 반영하기에는 너무 수가 적지 않을까. 뭐, 사이파 10을 생각을 해봐도 이제 0에서 9까지의 숫자를 표현하는데도 6만 장 정도의 이미지로 구성된 데이터셋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게 좀 한 가지 리미테이션을 유발한 원인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는 이 0에서 5단계를 나눌 때 어떤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어떤 레이블러들의 바이어스가 또 반영이 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 태스크 관련해서 질문이 또 있는데, 이미지 카피 디텍션이라는 태스크를 좀 제가 완전히 이해를 잘 못했을 수 있는데, 이 태스크를 혹시 어떤 부분에 쓸 수 있는지, 뭔가 목표가 어떤 것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완전히 트레인 때 보지 못한 것을, 어, 만드는 게 목표인지, 트레인 때 본 것을, 안 만들도록 하는 게 목표인지, 뭐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네, 인트로덕션 파트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현재 많은 생성 모델 관련 서비스에서 어, 어떤 법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이면이 이 무단으로 이 인터넷에서 크롤링한 훈련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사용을 했고, 이 디퓨전 모델들에서 단순히 이 훈련 데이터셋에 있는 컨텐트를 그대로 복사해오는 메모라이제이션이나 또는 레플리케이션 이슈가 있어서 그게 어떤 법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 또 수치적으로 확인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거를 해결하는데 이러한 분야의 연구가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뭔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 학습 데이터에서 봤던 거를 조금이라도 유사하게 생성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여기서 레플리케이션 레벨을 나눌 때 가장 높은 그 레벨에서 좀 어, 물체 자체는 비슷하게 생겼는데 완전히 다른 이미지라고 느꼈을 때도 복제라고 하는 그런 레이블된 이미지들이 있었는데 좀 데이터셋 구성이 조금 좀 아쉬운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네, 저도 질문자님의 질문 주신 거와 어,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리미테이션 부분에서도 이제 소개를 했듯이 어떤 데이터셋에 일단 규모가 너무 적은 것 같고, 음, 이러한 분야에서는 이제 이러한 큰 규모의 데이터셋을 어쨌든 없어서 매뉴얼하게 레이블링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발생하는 어떤 인력이나 코스트가 일단 높아서 큰 규모의 벤치마크나 데이터셋을 잘 만들지 못하는 것이 또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간단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데이터셋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를 계속 뭐 하셨던 것 같은데 질문자분들도 그렇고 답변자분도 그렇고 근데 그러면은 뭐 퓨샷이라든지 제로샷이라든지 좀 다른 형식으로 접근하는 연구는 최근에는 없을까요? 제가 이쪽 분야의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 논문 발표를 준비하면서 읽은 논문들에서는 대부분 다 컨트라스티브 로스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 말씀해주신 어떤 퓨샷이나 제로샷 세팅에서의 연구는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논문에서도 이제 키 컨트리뷰션을 얘기하는 게 이런 디퓨전 모델에서 발생하는 레플리케이션을 확인하기 위한 벤치마크를 만든 게 우리가 최초다. 이 first work를 되게 강조하고 있어서 앞으로 또 그런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 그 디스커션에서 두 번째 파트에서 겐이나 VA 같은 모델에 뭐 적용될지 디스커션 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발표자분의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레플리케이션 레벨을 컨티뉴어스하게 변환을 하고 이 KL 다이버전스를 통해서 이 차이를 줄이는 어떤 전체적인 트레이닝 프로세스는 겐이나 VA에서 발생하는 다른 생성 모델들에도 바로 적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 논문에서 만든 벤치마크는 일단 디퓨전에서 생성된 결과물로 구성된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겐이나 VA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또 디텍션하기 위해서는 해당 모델에서 나온 결과물로 구성된 그런 추가적인
벤치마크 구성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런 것들 활용을 했을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질문이 더 없으면 오늘 세미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